자, 계속 갈까요? 자, 186조.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어요. 자, 양도책이 나오면 이제는 여기서 뭐를 체감하라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출전이 좋아하는 부분이 세액 계산 과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 부분이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뭐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텐데요. 별표 두 개. 저는 2016년도에 거의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정리할 게 뭐냐?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대상. 누구한테 공제 줄 거냐?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겠죠. 무슨 공제니까 여러분? 특별 공제가 무슨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제 대상님은 얼마를 해줄 거냐? 공제 금액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겠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아니야, 세법은 항상 이게 중요한가. 세법은 결론이 이거야. 얼마야? 그래, 얼마야 결론은.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도 문제를 낼 때 결론은 다 물어보다도 정답은 대부분 어디서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봐요. 여기서. 근데 최근에 개정은 여기서 됐어 많이. 개정은. 근데 전통적으로 출전 입장에서는 어디를 시비를 건다? 결론이니까 세법은 항상 결론 여러분 다른 법과 달리 세법은 이거야. 그게 얼만데야? 결론은 그거야. 얼만데? 뭘 배우고 나면은 세법을 배우고 나면 그래 얼만데? 그게 세법의 특징입니다. 얼마야 그래서.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공제 금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 개정은 자꾸 어디서 개정됐다? 공제 대상. 그럼 얼마든지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공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첫째, 부동산일 때. 꼭 적어놓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부동산일 때만 공제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줄 토지 또는 건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기본적으로 뭘 양도했을 때 공제준다 여러분?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을 때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 등을 양도했을 때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갖다 붙이면 돼요. 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이걸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장기 보유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말한다? 3년 이상을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떻게 돼? 모두 충족했을 때만 공제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자, 시험 대비는 여기가 더 중요해. 단설 잘 보셔야 돼요. 단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가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세법은 이래서 짜증나. 뭘 하면은 심플하게 끝난 적이 없고 꼭 뭐가 붙어. 선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뜩이나 얘는 더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첫째, 뭐는 안 해준다? 미등양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이놈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나쁜 놈이 미등양도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나쁜 학생이 누굴까? 도망가는 사람들. 오전 수업 끝나고 튀는 사람들. 한 번만 더 걸려봐 이 사투리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려요. 저는 집에 전화가 옵니다. 대기 상무님 들어오셨나고요? 안 들어왔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오전 수업 끝나자마자 튀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작년에 4개 집안 말아먹었어. 자, 요거 뭐는 안 해준다? 근데 하나 또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예, 비삼용 토지는 지우십시오. 그게 올해 개정됐습니다. 아니야, 지우라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지워줘. 그냥 이거를 그냥 시뻘겋게 이렇게 지워버리면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 정말
아무리 내가 보기 싫다고 그냥 같이 눌러버리네. 그냥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네, 잊지 마세요.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2016년부터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꼭 체킹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개정사항이 여러분, 내년부터만 해줘. 내년부터는 안 되지. 2016년도부터만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적어놔야 됩니다. 시뻘겋게 표시해놓고 결론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제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다. 적어놓으세요. 공제 대상 동그라미. 그래서 결론은 단 뭐만 안 해준다. 예, 미등기 양도일 때만 제외한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도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뭐 하면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를 안 하면 뭐에 걸려버리는 거니까 미등기 양도니까. 그래서 자, 결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등기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 출전도 그런 거 좋아하죠. 자, 두 번째, 저는 올해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서 물어볼 줄 알았어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추가 공제 대상으로 개정된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럼 결론, 뭘 양도해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신 도시미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뭐와 동일시하라고 그랬죠, 제가? 얘는 태생이 뭐라고 그랬죠? 주택이라고 그랬죠, 주택.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과세를 할 때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있으면 그걸 뭐로 잡으라? 주택수에 잡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뭐는 못 받아? 아파트 당첨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어? 왜? 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순한 권리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권을 뭐로 취급해서? 주택.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을 뭐랑 같이 다닌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택과 꼭 같이 다닌다 보시면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출전이 10이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르고 주의해야 됩니다. 밑줄 칩시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해주는데 단 가르고 뭐라 하냐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공제 대상에서 해야 합니다. 밑줄 시뻘겋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줄 쳐놨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밑줄 쳐놨어요? 적어놓으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은 누구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적어놓으셔야 되겠네요. 누구만? 원조합원만.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입니다. 원조합원이라고 배웠어? 당초조합원이라고 배웠어요. 공법에서는. 같은 말이야. 당초조합원이나 원조합원이나. 근데 우리 세법에서 실무용어로는 원조합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결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당초조합원, 즉 원조합원이 양도를 하는 건지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누가 양도하는 입주권만, 당초 조합원이 양도할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해 주는 거고, 설사 그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했더라도 누가 해주면 승계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해 준다, 안 해준다? 예, 그러니까 출전 분명히 시비 걸 수 있죠. 그렇죠?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출전 입장에서. 이런 거야. 시험은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출전이라면 어떻게 장난칠까를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 돼. 그래야 말장난이 안 넘어가. 그래서 그러면 출전 입장에서는 결론은 조합원 입주고 웬만한 수험생들은 알 거란 얘기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출전 입장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제가 출전 들어도 이거 갖고는 장난 안 쳐요. 그럼 뭘 갖고 장난치냐? 요걸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죠. 요거를 고쳐갖고 여러분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드신 거죠,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양도하더라도 당초 조합원,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도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치도합니다. 조건 또 붙네. 아씨.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인가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2015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출전이 기분 나빠갖고 안 냈어.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씨 안 내. 그런 거죠. 자, 여기 봐. 자세를 좀 정확히 키워주세요.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묘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알 수 없게끔. 여기 보세요. 뭐 해야 한다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을 한정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출전에 장난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요게 잡으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공제 금액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얼마를 해줄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공제 금액은 자 이때 공제 금액은 여러분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해준다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요 일단 계산 구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뭐를 기준해서 양도 차익에서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곱해라? 공제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하나 강조 싶은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항상 양도 차익을 기준합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뭐를 기준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출전이 이걸 장난쳤어요. 요거를 장난친다고. 요거를 살짝 어떻게 바꾸냐면 양도 가액 또는 뭐 취득 가액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가액도 아니고 취득 가액도 아니고 양도가에서 취득 가액을 뺀 뭐를 기준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일단 출전은 요걸 먼저 건드리는 거죠. 과거 문제는 이제 요걸 건드리는 거야. 몇 번씩 시험에 나왔던 거야. 요거를 양도 차익을 살짝 뭐로 바꿔놨어? 양도 가액. 요거를 뭐로 바꿔놨어? 취득 가액. 그럼 그게 여러분 고사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고사장에서 출전에 말을 바꾼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장난 안 치고 이제 그 다음엔 출제 경향이 바뀌어. 이제 요로 와 이제. 여러분 시험은 절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을 보시는 건 좋은데 그 기출문제의 답과 해설을 외우셔는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그 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기서 이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번엔 어딜 고칠 거냐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야. 그럼 가끔가다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그래요. 교수님, 저는 기출문제 풀면 다 풀어요. 그래요. 기출문제 풀면 다 맞힌대. 그런데요. 근데 왜 모의고사나 실전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기출문제 답을 외운 거죠. 근데 문제는 모의고사나 실제 문제는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조건을 바꾸죠. 중간에. 그 바뀐 걸 못 잡아내면 계속 틀리는 거죠.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할지 모르겠어. 교수님 강의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 다 알아듣겠대. 그런데요. 근데 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저는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기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대로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는 조금 익숙하죠. 세 번 들으면 더 익숙하죠. 그런데 틀려. 문제 풀면은. 설명은 다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 문제와 우리 강의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알아듣게끔 설명해요? 못 알아듣게끔 설명해요? 알아듣게끔 설명한단 말이야. 가능하면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풀게 해요? 못 풀게 해요? 그러니까 장난친단 말이야. 그 장난치는 거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가 나오면 맞춰요. 그분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만. 근데 출제는 절대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를 안 만들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중간에 뭐 하는가? 장난치는 거죠. 그걸 잡아내면 보이는 거고 고친 거를 못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 자,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3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어. 3시간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실래요? 동영상을 또 들으실래요? 아니요, 3시간밖에 없으니까 두 개 다 할 수는 없다 생각해보자고. 선택하자고. 책을 볼 거냐 강의를 또 들을 거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결론부터 낼게요. 저는 당연히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동강을 또 들어요. 오전에 들었던 내용을 또 들어. 집에 가서. 그러면 자 수업 들으면서 3시간 정도 수업 들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동영상 3시간 오전에 했던 걸 또 그대로 또 들어 3시간. 그러면 6시간 날아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책을 보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고 내가 책을 보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 부분만 동영상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또 3시간 반 4시간을 또 주구장창 아침에 했던 내용을 또 듣고 있다고. 그럼 내 공부는 언제 하냐고. 나는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거라 보여. 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강의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출전 들어도 제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시험은 책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자꾸 보되 그러면 동영상 듣는 분은 그래. 책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아 일단 책을 봐야지. 책을 보면서 알아듣는 분과 못 알아듣는 분에서 못 알아듣는 분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견출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 부분만 그러면 동영상에서 그 부분만 찾아갖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주구장창 3시간 반을 또 앉아서 그걸 또 두고 있다고. 그리고 웃었던 거 집에 가서도 또 웃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듣기 전에 오늘 얘 무슨 얘기한다? 농담 무슨 얘기한다? 그 얘기가 다 알아듣고 있어. 무슨 농담은 다 알아듣고 있어. 그런데 본능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제 먼저 뭘 보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고 자꾸 느끼시다가 책 보다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거나 이해가 안 돼. 그 부분만 뭘 찾아가자? 동영상을 찾아가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뭐 학원도 보면 오전에 수업 들었다? 그럼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오후에 또 동영상 또 이렇게 앉아있어. 그리고 웃을 때도 또 웃어.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 그럼 그 공부 된 거 안 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진도가 좀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양도책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잡으셔야 돼요. 첫째 장기 보유 투표는 항상 뭐를 기준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기준한다. 근데 과거 기출문제 보면 출제는 요걸 고쳤다 안 고쳤다? 고쳤다. 뭐로 고쳤다? 양도가액이나 뭐로 고쳤다? 취득가액.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가자? 공제율로 간대. 요즘 어디서 장난친다? 공제율. 이게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여러분. 두 가지. 자, 잡읍시다. 뭐일 때와 1세대 1주택일 때와 이거를 제외한 자산일 때.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안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이제 아주. 누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도 물건이 1세대 1주택이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두 번째는 그죠? 이거 해야 되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였으면 3년 이상 보였으면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잖아.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좀 갈게요. 183쪽 보세요. 오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이미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였으면 3년 이상 보였던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 받아? 충족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과세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웬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또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 말라고 질문.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을 보였어도 3년을 보유했어도 자 왼쪽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183쪽 보셔야 돼요 여러분. 183쪽 있죠?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점선으로 점선 실선이 아니라 왼쪽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설명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아 죄송합니다.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럼 뭐란 얘기야? 과세.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1번 지주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 2번 무슨 양도? 그러면 미등 양도는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리고 모두 못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죠? 왜? 미등 양도는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주택이거나 3번 고가주택이거나 4번 1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5번 뭘 작성했다? 이중계약서. 그럼 얘들은 과세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부터 떨어지면 무조건 과세죠.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될 때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 얘들은 따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결론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였어도 3년 이상을 보이지 못했어도 우리 아까 183쪽에서 보았던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받고 못 받고 과세되는 거죠. 그럼 양도차 계산하고 여기서 뭐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게시판에 한번 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였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뭐 할 때 과세가 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얘들은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냐? 8%입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8%. 보유 연수 곱하기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공제율은 8%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자 5년을 보였다 봅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 보유하고 양도했어. 그런데 양도 당시에 내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몇 주택자가 돼서 2주택자가 돼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뭐 해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어떻게 해준다?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제는 보유 연수 몇 년? 5년이다 가정하면 5년 곱하기 8%가 몇 프로를? 40%를 양도차익의 몇 프로를? 40%를 뭐 해주라는 얘기야? 공제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아? 5년 곱하기 8% 하라고. 그럼 공제율 몇 프로가 되는가? 40%. 뭐에 40% 공제 주겠다? 양도차익에 40% 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봐. 내가 12년을 보유해서 12년. 13년, 15년 합시다. 15년. 몇 년 보였다고? 15년. 그러면 자, 곱하세요. 15년 곱하기 8% 하니까 얼마 나요? 120%, 100%보다 더 커지는 거죠. 얘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묻지 않고 얘를 몇 년으로 공제해 주냐면 80%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 1세대 1주택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되 최대 몇 프로까지를 한도를 한다? 80% 한도를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최소 몇 프로라는 얘기야? 양도차익에. 최소 몇 프로를 내란 얘기야? 아니야. 80%를 최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는 얼마야? 그쵸? 최소 20%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예. 최대 공제로 몇 프로를 묶어버리겠다. 80% 묶어버리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최소 몇 프로 내란 얘기야. 양도차익에 20% 내란 얘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이다. 1세대 1주택 외의 1주택을 제외한 자산이다. 그러면 이때는 보유 연수 곱하기 자 바뀌는 게 이거네. 요게 바뀌네. 요게 8%가 아니라 몇 프로다? 3%다. 요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잘 보란 얘기야. 이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출제도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8%, 3% 외우지 마시고 모일 때 8%고 모일 때 3%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8%, 3%가 나오면 이게 공제 대상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한도로 한다? 30% 한도로 합니다. 30%. 그러니까 요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율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 공제율.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80%, 30%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적으세요. 조금만 참어. 자꾸 잠 온다. 아이고 어떡하냐. 안쓰러워서. 내가 대신 졸아줄까? 요 80%, 30%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여러분? 10년에서 나온 겁니다. 10년 보유에서. 10년 보유. 그러니까 12년을 보유해야 돼. 몇 년 보유한 걸 묶어버리겠다. 10년 보유한 걸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0년. 이해하셨어요? 요 80%, 30% 어디서 나온 숫자다고? 10년을 보유한 거를 최대한으로 잡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어요. 딱지 양도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해서 그럼 얘는 1년당 공제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걸 판단해야지. 내가 지금 양도한 게 뭐다고? 입주권 양도해서 그럼 1년당 얘는 몇 프로야 공제율이? 또 어려워? 얘가 아니면 얘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년당 몇 프로야? 3%. 그럼 내가 조합원 입주권 3년 보여야 양도했다 보세요. 몇 년 보였다고요? 3년. 그럼 곱하세요. 공제율 몇 프로 돼요? 9%밖에 안 되죠. 3, 3은 9. 그래서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얘는 최저 두 자리 숫자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최저 몇 프로 보장해 주고 10%.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그러면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상가 건물 양도했어요. 상가 건물을 4년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뭘 양도했다고? 항상 목적물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양도 목적물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상가 건물 4년 보유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 차익에 몇 프로까지 공제받으세요? 응? 12%지 12%. 왜 12%야? 아니 뭐라고 제가 뭐라 했어요? 상가라고 그랬죠? 상가란 말을 제가 굳이 왜 했어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왜 이해하셔야죠. 제가 굳이 상가 건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1세대 1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공제를 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3%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물건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죠. 출제는 그거 갖고 장난칠 텐데.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이렇게 나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여기 또 개정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공제에서는 두 가지 정리하자. 뭐와 뭐로?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근데 올해는 어디? 공제 대상 쪽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죠. 출전 입장에서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 문제 충분히 만든다. 아주 좋습니다. 말장난치기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2016년도 출전 들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냅니다.
얘는 뭐로도 물어볼 수 있냐면 계산 금액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출제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양도차익에서 뭐가 나오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나왔다. 이제 무슨 금액이란다? 이거를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차감하자. 그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무슨 공제가 있었으니까?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도 있다? 기본 공제. 그래서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정리할 내용은 뭐냐? 똑같아요. 뭐와?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에요. 똑같아 구조가. 그러면 얘는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야.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공제 대상을. 양도소득 기본 공제 대상은요. 밑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밑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공제 주겠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이 있는 뭐야? 거주자.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였어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그 다음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굴 말하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즉 양도소득인 거주자는 누굴 말한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그래서 꼭 적어주세요. 가로 열고 인적 공제. 사람을 보고 공제 준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적 공제.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공제냐면 물적 공제, 물적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공제다? 공제 성격이 물적 공제.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공제 성격이 뭐다? 인적 공제. 다시 한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반드시 뭐를 물어봐야 되냐?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인적 공제 옆에다가 하나 빼놓고 양도 물건 불문. 양도 물건의 종류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불문. 요거 하나 더 보시면 인적 공제의 성격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무슨 공제다 여러분? 인적 공제입니다. 즉 누구라면 다 해주겠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뭘 양도했는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다만 또 뭐 하나 붙네. 밑줄 뭐면? 그렇죠. 밑줄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줍니다. 나쁜 쉐. 그러면 결론 이걸 내야 되네. 미등기 양도는 뭐도 못 받고 지금 비과세도 못 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못 받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는? 미등기 양도. 그러니까 실무 나가시면 미등기 양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피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피할 건지 여러분이 실무 나가셨을 때 전문가라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미리 준비 안 해놓고 고객이 와서 그때 물어보면 그때 이제 해당 찾아가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손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해요. 안 받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 따라서 얘는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다만 뭐는 안 해준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출제도 그렇게 말장난 치는 거야. 그러면 출제 입장에서 이렇게 시비 거는 거죠.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2016 우리 시험 대비는 언제? 있다 없다.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작년까지는 2015년도까지 얘는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개정된 거다고.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뭐는 못 받지만 작년까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 없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은 실무 대비가 아니라 시험 대비지만,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분 16년부터는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부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여기 2015년도 이전인데 이런 걸 명쾌히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는 저런 구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에 장난치는 게 역시, 자 여러분 보세요.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더 출제 더 중시할까요? 역시 공제 금액이에요. 자 공제 금액 잘 보세요. 여기도 올해 개정돼서 이제 달라졌어. 공제 금액은 밑줄 쳐야 됩니다.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 밑줄 하나, 주식 등 밑줄 하나, 파생상품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이 몇 개 그어줘야 돼요? 그룹을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룹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자 시뻘겋게 뚱칩니다. 소득별,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득별 시뻘겋게 쳐야 돼. 이거를 출전이 적어놔. 분명히 이걸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 양도 자산별로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일 나는 거야. 양도 자산별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소득별로 구분한다. 소득별로 구분해서 그 소득별로 구분된 무슨 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결론 요거 잡으셔야 돼요. 소득별 몇 가지 소득별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된 소득별의 무슨 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 여러분 봐.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무슨 금액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 그랬어?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 양도소득 금액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거기 뭐라냐면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의 합계액 밑줄. 말장난 칠 수 있죠? 뭐해서? 소득별로 구분된 몇 가지로 구분돼서 세 가지로 구분된 밑줄.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 밑줄 쳤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뭐라 해서 각각. 그럼 각각은 몇 개를 말하는 거야? 예, 세 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연간 밑줄 얼마?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그러니까 결론,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본 공제 금액은 얼마다는 얘기 여러분? 750입니다. 바뀐 겁니다. 작년까지는 파생상품이 없었어. 2015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500까지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파생상품 과세하는 조건으로 기본공제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부터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고요? 750. 그런데 거기다가 시뻘겋게 하나 더 적어놓으시겠어요. 얘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공제해줍니다. 국외자산도 공제해줍니다. 뭘 양도해서도? 국외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국내 자산과 똑같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요게 다른 점이네.
다시 한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일 때만 공제를 해줘.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을 보고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를 묻지 않고 공제는 인적 공제다 보니까 결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자산일 때도 국외 자산일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특별 공제는 많이 해주는 거죠. 얘는 국내 거만 해주겠다. 국외 부동산까지는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예, 출전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출전들은 절대 단순한 거 갖고는 잘 안 물어봅니다. 단순한 거는 그냥 맞으려고 주는 문제일 때만. 절대 출전 입성 문제 쉽게 안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출전이라고 생각해봐. 쉽게 맞추게 문제 내주겠냐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을 모르면 이걸 못 외우면 출전의 말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계산 과정에 딱딱딱 나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해 놓고 출전에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말 글자를 여기다 세팅하고 제대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양도소득 뭐 나왔어요, 여러분? 과표. 자, 나왔어요, 이제. 아이고, 결론이죠. 우리 지금 양도 챕부터 여기까지 오는 계산 과정이 단순해서 복잡했어. 복잡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계산하기가 힘들어. 힘들어.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세무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산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세무사 대행 수수료 18만 원, 20만 원 줄이려다가 더 금액의 가산 세트 줄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솔직히 세법 안 합니다. 그런 건 누구한테 맡기는가? 아래 것들한테 맡기는가? 돈 주고야 해봐, 네가 해. 나는 큰 의사결정만 하는 거야. 그룹의 회장님들이 뭐 잔잔한 걸 합니까? 그런 걸 악의들 시키는 거고 자기는 큰 의사결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 일 주는 거 갖고 이제 내가 해갖고 얼마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도 똑같죠, 사실. 그죠? 내가 중개 수수료 받아봐 얼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셔갖고 돈을 벌려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죠, 본인 직접. 본인이 직접 투자할 줄 모르면 맨날 남 수수료 준 거, 야, 감사합니다. 그거 받으면 살아야 돼. 생각해봐. 그죠?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딱 이런 걸 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은행 다닐 때도 이렇게 참모 역할은 좀 많이 했어요. 과정이나 뭐 세팅하고 보고서하고 뭐 금감원 나온다 그러면 금감원 보고자료 대통령 인수원에 보고할 자료 만들려고 그러는 거 하지만 내가 직접 무슨 사업을 하려면 나는 사업을 못해. 사람이 알아갖고 무서워. 그러니까 사업가하고 이게 일하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업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을 저지르지 못해. 물론 또 저질렀다 맞아 죽죠, 저 이 사람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 과정이 단순해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하니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문제 만들기가. 여기는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이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나오는 걸 안다? 나오는 걸 아는데도 또 틀린다? 그러면 나올 줄 몰랐던 부분에서 나와서도 틀리고 나올 걸 알면서 틀리고 이런.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거 얘기해 싶어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뭐를 출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장난칠 때는 자꾸 스스로 예상하란 얘기야. 그래야 말장난이 안 넘어가. 그래서 어쨌거나 과표 나왔어. 아이씨 몰라. 이제 뭘 곱하면 돼 이제 우리. 그 세율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세율 곱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적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이제 양도소득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뭐 하고자 한다 이제 세율을 하고자 합니다.
딱 보니까 단순해 복잡해 또. 아이씨, 아까 갔어야 돼 집에. 자, 세율 보세요. 여기 올해 상당히 지금 실무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별표 하나 칩시다. 하나. 세율, 표준 세율은 여러 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일단 세율은 자 역시 똑같이 자 2016년 개정된 게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걸 잡으셨냐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룹핑을 세 가지로 했어요.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그리고 2016년부터 하나가 더 뭐가 들었어? 파생상품이 들었어요. 그럼 크게 세율을 적용할 때 역시 뭐로 구분하라?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등만 물어봅니다. 부동산 등. 그러니까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뭐 증권방송에서는 매 이거 얘기하고 왔어요. 주식하고 파생상품. 특히 지금 주식에서 지금 개정이 되면서 지금 코스닥 주식가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주식 얘기하다 왔어요. 주식 얘기다. 주식일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내년부터 10%에서 20% 대주주가 과세 양도할 때는 10%에서 20%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개정되기 전에 20% 되기 전에 올해 먼저 파는 거죠. 지금 연말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주주들이 자꾸 요즘 코스닥 주식들이 대주주가 자꾸 장외 매도합니다. 장외 매도하는 것이 올해까지 양도면 10%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양도하면 20% 세율이 따블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게 1, 2만 원이 아니야.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야. 매동 몇십억이 된단 말이야, 주식을. 그러면 만약에 1억이다. 10억을 양도했다. 그럼 10억에 10%면 얼마야, 여러분? 1억이죠? 10억에 20%면 1억. 아, 이렇게 힘드네. 10억 원을 양도했다. 주식을 양도해서. 그러면 지금 양도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인데? 10%. 그럼 얼마란 얘기야? 1억이죠. 근데 이걸 내년에 양도하면 몇 프로란 얘기야?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로 100% 증가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주식을 양도하려면은 빨리 언제 처분해야 되는가? 올해 처분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대주주들이 양도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주식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장중에는 또 안 팔아요. 장외 거래하죠. 그 주식하고 부동산 등은 이건 금융이야. 우리는 그러나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춰라? 부동산 등에다 초점 맞춰라. 그러면 거기 보세요. 부동산 등은 다시 두 가지로 그룹을 나눠놨어요. 제가.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안 됐지만 제가 구분한 겁니다. 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여러분. 부동산 할 때 부자 동그라미,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할 때 부자. 그래서 이걸 부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부부는 묶으셔야 돼요. 그 대신 그 밑에 게 중요합니다. 뭐는 기타 자산 밑줄. 부부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다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나로 묶어놔야 돼.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뭘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 기타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은 다시 두 가지로 소그룹해야 돼. 몇 가지로? 두 가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이거 봐. 부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꼭 같이 다닙니다.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꼭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는 뭐만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일 때는 뭐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항상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왜? 부부니까. 그래서 원칙, 밑줄, 누진세율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누진세를 정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적은 세율입니다. 누진세율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부동산 등일 때만야. 부동산 등에서 무슨 세율이? 누진세율이 제일 적은 거다고.
그럼 거기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있죠. 원칙이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 동그라미 10벌 그게 세율이 나오면 예외에서 나와. 세율에서 시험에 나오면 원칙에서 물어보지 않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외에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예외에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이 예외 규정은 세액 부담을 무겁게 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중과. 예외 규정은 어떤 규정이다? 중과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적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율을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양도하면 어떤 세율을 맞아야 된다고? 누진세를 맞아야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엄청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공인중개사 만났다 그 고객은 쌍피 보는 거야. 쌍코피 터집니다. 공인중개사 잘못 만나갖고. 이놈의 공인중개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엠병을. 그래서 예외 분명히 적어놨어요. 무슨 규정이다고요? 중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율을 맞아야 된다고요? 누진세율을 맞아야 돼. 그래서 얘가 제일 낮은 세율이다고. 부동산 등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예외 밑줄 미등기 양도 몇 프로? 70%. 반드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미등기 양도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올해 내년 2016년부터 요게 이제 한시적 규정 적용 배제의 한시적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내년부터는 얘는 누진세율에다가 동그라미 몇 프로를 10%를 할증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등기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보유 기간을 따져서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묶으시고요. 기타 묶으시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응? 예, 그래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1년 미만이면 동그라미 몇 프로?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일 때는 1년 미만이 몇 프로예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40%.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시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산은? 기타 자산은 무조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무조건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누진세를 맞는 게 기타 자산 양도소득세 세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자산은?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불문.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슨 세율을 맞는다?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거기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